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장외 주식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봐야 하는 시기이자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보려고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답답할 때 장외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장외주식입니다. 미래에 투자한다면 이 장외주식에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장외주식 열심히 하면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시다. 왜냐하면 좀 시세가 막 분출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 저희가 놓칠 수가 없겠죠. 하나씩 좀 한 주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SK 에코플랜트 대표 공동주관사 선정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IPO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동을 건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SK 에코플랜트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K 에코플랜트 이번 달 안으로 이 5개 주관사 중에서 1개를 선정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코스피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은 SK 에코플랜트가 내년 하반기 상장인데 지속적으로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KOTC 시장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주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주 시장이 살아날 것을 예측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SK 에코플랜트 관련해서 좀 뉴스들도 계속해서 속속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건데 아무래도 요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금융위에서 그 요건을 좀 강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금융위에서 이번에 서울거래소 비상장, 중공보로소 비상장 두 곳을 2년간 연장을 했죠. 연장을 하면서 강화될 부분들이 바로 공시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 보고서 및 공시 의무를 냈기 때문에 아마 올 7월부터는 여러 종목들이 이 중공보로소 비상장이라든가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상장된 회사의 거의 규범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우리가 중공보로소 비상장에 강화된 요건을 주문했을 것이고 그 주문에 맞춰서 7월부터는 공시라든가 또는 사업 보고서가 없는 기업들은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38 커뮤니케이션이 사설 사이트지 않겠습니까? 사설 사이트가 다시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건에 있어서 좀 강화되는 흐름도 살펴지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해서 유안타증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유안타증권이 비상장 주식 안심거래 이벤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증권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장외주식 거래를 시작한 곳이 바로 유안타 증권입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유안타 증권과 그다음에 코리아 투자증권도 네고스탁이라는 증권,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성 부분에서는 유안타 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여러분들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거래 고객에게 K뱅크 2주, 최대 2주를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장외주식은 바뀌었습니다. 제도권 시장에 있는 증권사에서 직접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시대를 연 곳이 어떻게 보면 유안타 증권이 최초인데 유안타 증권과 코리아 투자 증권에서도 장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관심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확장되는 움직임도 그려지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자면 대체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일단 대체 거래소라는 게 일반 주식 매매 기능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 예. 그 외에 시장이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다양한 앞서 말한 대로 장외 주식이라든가 또는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대체 거래소 제3세대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외 주식은 변방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확실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 곳곳에서 그려지고, 우리 플랫폼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삼성, 그리고 신한, 예. 2년간 또 장외주식 플랫폼을 독점 체제로 유지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삼성하고 기본적으로 삼성이 증권거래소 비상장, 신한금융투자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이죠. 예, 맞아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뒤늦게 출범했지만 이 두 시장을 봤을 때 거의 양강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31조 거래 금액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인데 거래 서비스 형태는 아직도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원회 결정은 좀 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분명히 플랫폼을 준비했고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또다시 삼성증권가 또는 서울 신한금융투자가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금융위에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여타 다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장외주식 전문가까지 유입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 사항들을 혁파해야만이 장외주식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활성화되는 부분과 함께 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시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소장님,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한 주간 펼쳐졌을까요? 이 거래소 코스닥이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도 박스권 거의 움직임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형들이 잘 가야 아우가 갑니다. 이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이 아우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장외 주식은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CNS 대기업 관련주죠. 76,000원대 가격 변동 없었고요. 특히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 있는 두나마 빗썸이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두나무는 42만 원대 가격을 지켰는데 빗썸 코리아가 40만 원대를 내줬습니다. 37만 원까지 밀렸죠. 이 대주주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빗썸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VR 스튜디오 16,500원, 한 500원 정도 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가 주관사 선정 발표라든가 투자기관의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제2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이하선 아나운서님, 비바 리퍼블리카 붙은지 알고 있습니까? 비바라, 비바. 비바. 만세. 만세. 그렇죠. 리퍼블리카는 리퍼블릭인가요? 공화국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처럼 혁명적인 은행 거래를 실시하면서 토스가 나왔죠.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요즘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MZ 세대들에게 관심을 보여서 9만 원짜리 굳건히 지키고 있고 9만 4천 원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야놀자 변동 없었습니다. 9만 3천 원. K뱅크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좀 밀리고 있죠. 이 밀리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K뱅크도 뒤로 가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봤을 때
인터넷 뱅킹 관련주는 시장에서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K뱅크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근마켓 드디어 좋은 소식을 좀 알렸습니다. 당근마켓이 개인적으로 통일주권이 드디어 발행을 시행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당근마켓을 미발행 주권으로 구입한 고객들은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당근마켓 주식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2주 안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뜻은 누구나 쉽게 당근마켓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근마켓 주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 또는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런 상각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업체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이 당근마켓의 성장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통일주권이 됨으로써 아마 개인들에게도 단 한 주라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서 시장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나두 93만 5천 원이죠. 야나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에듀케이션 관련 부분에서 야나두만큼 다양하게 헬스와 에듀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약간 직격탄은 피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에듀와 헬스를 동시에 섞어나고 있는 야나두의 성장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 9만 5천 원 자리 짓겠고요. 오아시스 200만 원 자리 짓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밀렸습니다. 역시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승계 구도 관련해서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을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현대 오토에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의 불투명성까지 부각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입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디프렌드 시장이 단순하게 안마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5천 원이 넘는 매출액과 특히 이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반드시 배당을 할 가능성도 높고 또 상장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바디프렌드는 쭈쭈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큐라티스 폭풍 전화입니다. 폭풍 전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너무나 고요합니다. 큐라티스가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백신 관련주와 특히 혈액 백신에서는 전 세계 넘버 원을 달리고 있고 mRNA 생산 라인을 구축한 국내 최대의 생산 공략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놀라울 현실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큐라티스도 늘 관심 있는 주식으로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줍줍해도 좋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좀 업황까지 열어두고 시세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좀 정리를 해보건데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투자 시장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들이 잘 가야 됩니다. 우리 거래소 코스닥 형들이 잘 가야 우리 아우인 이 장외 주식이 잘 갑니다. 한 주간에 답답하시죠? 이 장외 주식도 매도 매수가 실종되면서 답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외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누구보다 촘촘히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시간이 이제부터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어떤 질문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들 저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노크해 주십시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지금 유튜브 댓글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이커머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상장이 가장 가까운 회사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소장님,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한다면 마켓컬리가 되겠죠. 마켓컬리와 보면 이 질문 이 소비자께서는
이커머스나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근접한 기업을 아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 실은 이커머스는 마켓 관리가 제일 앞서 있고요. 이 플랫폼 시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셋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장에 근접한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마켓 관리, 그다음에 플랫폼 시장에서는 당근마켓이 상장의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IPO 시동 걸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컬리도 있고 그렇죠. SSG.com이라든지 뭐 그렇죠. 오아시스 이런 쪽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장외 주식에 정리매매 절차가 있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 장애주식은 그만큼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애주식이 부도가 났을 때는 장애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휴지가 되기 때문에 또 비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장애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도가 없는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지만 애초에 좀 거래를 했을 때 이유 있는 거래 그리고 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 나오지 않는 종목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한급성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입은 할 수 있지만 매각할 곳이 없다는 거 없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급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 나오지 않은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환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장외 주식은 경쟁 매매가 아니라 바로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다면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거래 플랫폼에 없는 주식에 대한 접근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참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넘실거리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이 장외 주식 상식 투자 많이 여러분 시청하셔서 그런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일까요? 다음 질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외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시청자입니다. 장외 주식 일주 거래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일주 소수점 거래도 가능합니다. 소수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엔젤리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장외 주식은 NFT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주식을 놓고 주인이 여러 사람이 나눠져 있도록 이 장외 주식은 이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고 가장 안전한 거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 거래법 시장, 이 플랫폼 시장 안에 있는 주식들은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먼저 받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는 자기 증권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을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도 가능하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장외 주식은 이제 비합리적인 시장이 아니라 제도권에 엄연히 대접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이 장외 삼각축을 받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도권에 있는 주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외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공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동안 매수한 장외 주식으로 주담대, 예. 주식담보대출이네요. 그렇죠.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 아니고 주식입니다. 예, 그렇죠. 가능한지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를 받아서 거래를 하시죠. 우리가 가능하죠. 미수거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미수거래가 분명히 가능하죠. 네. 근데 장외 주식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을 담보대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에서 가능하고 또는 이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특히 대법 신고를 내고 정식적으로 업무를 보는 곳이 많이 있고 현 시세의 50%까지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대금을 받고 그 대금으로 장애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좀 가져봤고요. 이 밖에도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지금 유튜브 채팅방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질문 남겨주셔도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지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번에 좀 올해 좀 유망한 기업 확실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기업들 하면 거의 진짜 대부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그렇죠. 선도 기업입니다. 오늘 좀 지켜볼 기업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듣보잡 주식은 절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선두 업체만 방송하는 게 소형주의 장애주식 상식 투자입니다. 그것이 상식이다. 상식이고 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선보일 기업은 바로 전 세계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라이더 소프트웨어 시장의 최강자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이 서울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서초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전 자본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40만 1,300원, 8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2028년에 설립되고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으로 가장 유명한 BMW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파트너사로 벤츠도 이곳에 있습니다. 양대 BM과 벤츠가 사랑하는 라이더 소프트웨어 최강자 바로 서울 로보틱스가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자랑거리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3D 라이더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첨단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은 거의 직원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30명에서 40명, 40명에서 50명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고 새로운 신사역으로 자리까지 이동하면서 라이더 시장의 최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세계 라이더 관련 업종 중에서 특히 하드웨어 기업들은 반드시 이 회사 서울 로보틱스의 자사의 제품을 보내서 호환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기업이 바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그 라이더 시장의 최강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앞서 보시면 설명 나온 대로 호환성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를 달릴 거 전 세계 자율주행 기업 부분에 특히 라이더, 센서, 아이더 이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이력으로 1위 기업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주식이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편입해서 또다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자의 파트너들이 KB부터 시작해서 산업캐피탈까지 면면이 최고의 투자 VC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미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비행과 벤츠가 선택한 서울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 제 방송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입할 주식에 공부를 하고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게 라이다인데요. 이 라이더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우리나라 비상장 주식입니다. 예. 서울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네요.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저희가 장애 주식 관련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